어머니가 눈에 띄게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원인도 이유도 없이 살이 빠지고 목소리까지 변해버렸죠. 딸은 이상함을 느껴 결국 집안에 CCTV를 설치했고 그 CCTV 속에서 남편이 어머니에게 소름 돋는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3시 지수는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CCTV 영상 속에서 남편 현준이 어머니 영숙의 팔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어두운 거실에 노트북 화면의 푸른빛만이 지수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그녀의 손은 무의식 중에 입을 가리고 있었고 눈동자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머님, 제발 이것만은 꼭 드셔야 해요. 부탁드려요. 현준의 간절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어요. 화면 속 영숙은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현준은 포기하지 않았죠. 한 손엔 하얀 약봉지를, 다른 손엔 물컵을 들고 있었어요. 평소에 차분하고 다정한 현준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싫어. 그만해. 나 이런 거 안 먹어도 괜찮다니까. 영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식탁 의자를 붙잡고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는지 비틀거렸죠. 지수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도대체 저 약이 뭐길래 남편이 저렇게 필사적으로 먹이려는 걸까요? 현준이 영숙의 어깨를 잡으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를 믿으세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하루도 빠뜨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순간 영숙이 손으로 약봉지를 쳐냈어요. 하얀 알약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현주는 황급히 그것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죠. 무릎을 꿇고 바닥을 더듬는 그의 모습이 왠지 처연해 보였어요. 떨어진 알약 하나하나를 소중히 줍는 모습은 마치 무언가에 절박한 사람 같았죠. 현준아, 됐어. 그만 좀 해. 영숙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지만 현주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알약들을 모으고 있었죠. 지수는 화면 속 남편의 필사적인 모습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게 정말 자신이 알던 그 다정한 남편이 맞는 걸까요? 결혼식 날 평생 지수만 사랑하고 보호하겠다고 맹세했던 그 사람이요? 화면 속 시간은 새벽 2시 43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지수가 깊이 잠든 시간,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그것도 바로 옆방에서 말이에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일시정지시켰어요. 화면에 멈춰진 현준의 얼굴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이 사람이 왜 이런 짓을... 지수의 목소리는 공포와 배신감으로 떨렸어요. 결혼한 지 겨우 3달 믿고 사랑했던 남편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수상한 약을 억지로 먹이려 한다니요. 도대체 그 약의 정체는 뭘까요? 혹시 어머니가 급격히 말라가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생각해보니 정말 이상했어요.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신 후로 눈에 띄게 살이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그런가 싶었죠. 하지만 이제 보니 현준이 뭔가를 먹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어머니가 거부하는 걸 억지로.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먼저 현준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까요? 하지만 만약 정말로 현준이 어머니를 해치려 한다면...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현준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적어도 지수가 알기로는요. 그때 화면 속 현준이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마치 지수가 이 영상을 볼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그의 눈빛은 슬픔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 표정을 본 순간 지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언젠가 이 영상을 보게 되겠죠.
현준이 카메라를 향해 중얼거렸어요. 그 목소리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죠. 지수는 숨을 멈추고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영상 속 현주는 고개를 돌려 다시 영숙을 바라봤어요.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어머님, 오늘은 정말 드셔야 해요.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에 영숙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약을 받아들었죠. 마치 무언가를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지수는 어머니가 그 정체불명의 약을 삼키는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건 약을 먹은 후 영숙의 표정이 조금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마치 고통이 가라앉은 것처럼요. 현주는 영숙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며 무언가를 속삭였죠. 너무 작은 목소리라 CCTV엔 잡히지 않았지만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지수는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자신이 전혀 모르는 일들이 이 집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니. 그것도 매일 밤 자신이 잠든 사이에 말이에요. 어쩌면 지금까지 본 건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봄날의 따스한 결혼식장에서부터 시작된 일이었죠. 그때만 해도 지수는 현준이 이런 무서운 비밀을 숨기고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아니, 어쩌면 그때부터 이미 모든 게 시작되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현준이 어머님도 저희와 함께 사시는 게 어떠세요? 라고 먼저 제안했을 때부터 말이에요. 그 제안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다정해서 지수는 감동했었죠. 어쩌면 이렇게 어머니를 생각해주는 남자가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모두 계획된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석 달 전 4월의 어느 화창한 오후였어요. 결혼식을 마치고 일주일이 지난 신혼집 거실엔 따스한 봄볕이 가득 들어오고 있었죠. 지수는 현준과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결혼 선물로 받은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행복이 가득한 평범한 신혼부부의 모습이었죠. 어머님은 요즘 어떠세요? 현준이 선물 상자를 열면서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지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죠. 혼자 계시니까 많이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전화하셨는데 목소리가 많이 쓸쓸하시더라고요. 현주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지수야,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해도 될까? 지수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어요. 현준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따뜻했죠. 그녀는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게 어떨까 싶어서. 우리 집도 넓고 무엇보다 어머님이 혼자 계시는 게 마음에 걸려. 지수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신혼부부가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것도 남편 쪽에서 먼저 제안하다니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현준 씨, 정말이에요? 하지만 신혼인데. 현준이 지수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어요. 신혼이어도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가 요양보호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어르신들 돌보는 게 익숙하기도 하고. 그제야 지수는 현준이 결혼 전에 요양원에서 일했던 걸 떠올렸어요. 그때 현준은 사람을 돌보는 일이 보람 있었다고 말했었죠. 지금도 가끔 그 시절 이야기를 할 때면 눈빛이 따뜻해지곤 했어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면 건강관리도 제대로 못하실 것 같아서 걱정이야. 같이 살면 내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수는 현준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정한 사람이 있을까 싶었죠. 자신의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생각해주는 남편이라니요. 정말 괜찮겠어요? 부담스러울 텐데. 현준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부담이라니.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그리고 어머님이 계시면 오히려 집이 더 따뜻해질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영숙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하기로 결정했어요. 지수는 그날 저녁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죠. 처음엔 영숙도 많이 망설였어요. 에이, 신혼부부한테 무슨 짐이 되려고. 나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하지만 현준이 직접 전화를 받아 정중하게 모시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로 원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있어서 어머님 건강관리도 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영숙은 그제야 조금 마음이 움직인 듯 했어요. 사실 혼자 지내는 게 많이 외로웠거든요. 특히 밤에는 적막함이 더 심했죠. 게다가 최근 들어 자꾸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져서 스스로도 불안했던 참이었어요. 정말 괜찮겠니? 내가 있으면 불편할 텐데. 현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어머님이 계시면 저희가 더 든든할 것 같아요. 제발 저희와 함께 지내주세요. 결국 영숙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일주일 후 영숙은 소박한 짐을 들고 신혼집으로 이사를 왔죠. 지수와 현주는 정성껏 영숙의 방을 꾸며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네. 영숙은 깔끔하게 정리된 방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침대며 화장대며 모든 게 자신을 위해 세심하게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창가에 놓인 화분들은 영숙이 좋아하는 꽃들로 가득했죠. 어머님이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현준이 다정하게 말하며 영숙의 짐을 들어 옮겼어요. 그 모습을 보던 영숙은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현준의 눈빛에서 단순한 친절 이상의 무언가를 느꼈다고 할까요? 마치 자신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묘한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지수가 정성껏 준비한 집밥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죠. 영숙은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가 너무 좋았어요. 참 어머님, 혹시 평소에 드시는 약이 있으신가요? 현준이 식사 중에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죠. 혈압약 정도? 별거 없어. 아직 그렇게 약을 많이 먹을 나이는 아니야. 현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어요. 지수는 그런 현준을 흐뭇하게 바라봤죠. 역시 요양보호사 출신답게 어머니 건강부터 챙기는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제가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어르신들은 자신도 모르게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영숙은 사위의 세심함에 고마워하며 웃었어요. 고맙지만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현준의 표정엔 걱정이 어려 있었어요. 무언가를 눈치챈 듯한 그런 표정이었죠. 지수는 그때 그 표정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저 직업병이려니 했죠. 그렇게 세 사람의 동거가 시작됐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행복했죠. 영숙은 딸과 함께 장을 보러 가고 현주는 퇴근 후 어머니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화목한 가족의 모습 그 자체였죠.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영숙이 점점 피곤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평소와는 다른 뭔가 이상한 피로감이었죠. 동거를 시작한 지 보름쯤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영숙은 주방에서 아침 준비를 하다가 멍하니 서 있었죠. 손에 든 국자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에도 반응하지 못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녀는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마침 물을 마시러 나온 현준이 영숙의 어깨를 살짝 흔들었어요. 그제야 영숙은 정신을 차렸죠. 떨어진 국자를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아.
잠깐 딴 생각을 했나 봐. 현주는 국자를 주워 올리며 영숙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어요. 안색이 평소보다 창백했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요양보호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는 현준의 눈엔 뭔가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어머님,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피곤해 보이시는데. 영숙은 억지로 웃으며 손을 저었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새벽에 자꾸 깨서 그런가 봐. 하지만 현주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그는 영숙의 행동을 더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죠.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는 시간, 식사량, 낮잠 횟수, 심지어 TV를 볼 때의 집중도까지도요. 그리고 현주는 작은 수첩을 하나 마련했어요. 거기에 영숙의 하루 일과와 특이사항을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죠. 지수는 그런 현준의 모습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거든요. 며칠 후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영숙은 밥을 먹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죠. 평소 같으면 밥 한 공기는 뚝딱 비우던 분이었는데 절반도 채 먹지 못했어요. 엄마, 입맛이 없어요? 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영숙은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배가 별로 안 고파서 낮에 간식을 먹어서 그런가 봐. 하지만 현주는 알고 있었어요. 영숙이 낮에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걸요. 그는 조용히 영숙의 표정을 살폈죠. 입술이 평소보다 건조해 보였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혹시 어지러우신 건 아니에요? 현준의 물음에 영숙은 잠시 머뭇거렸어요. 사실 요즘 들어 자주 어지러웠거든요. 하지만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죠.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그날 밤 현주는 거실에서 노트북을 켜고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노인 기억력 저하, 식욕 부진 원인, 수면 장애 증상 같은 검색어들이 화면에 가득했죠.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다음 날 오후 영숙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 즐겨보던 드라마였는데 갑자기 리모컨을 들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지? 채널을 바꾸려다가 리모컨 조작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분명 매일 사용하던 리모컨인데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죠. 영숙은 이리저리 버튼을 눌러봤지만 TV는 꺼져버렸어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느새 다가온 현준이 리모컨을 받아들었어요. 영숙은 부끄러워하며 웃었죠. 이상하네. 갑자기 헷갈려서 현주는 TV를 다시 켜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누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엔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날 저녁 현주는 수첩에 또 무언가를 적었죠. 오후 3시 15분 리모컨 조작 혼란, 인지 기능 저하 의심. 영숙도 자신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자꾸 깜빡깜빡하고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리고 익숙한 것들이 낯설게 느껴지고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걸 나이 탓으로 돌리려 했죠. 어느 날 아침 영숙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현관문 앞에 멈춰 섰어요. 잠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맸죠. 자신의 방이 어디인지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았던 거예요. 어머님? 현준이 다가와 영숙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방은 이쪽이에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영숙은 현준을 따라가며 중얼거렸어요. 이상하네. 갑자기 헷갈려서 현준은 영숙을 방까지 모셔다 드린 후 거실로 돌아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죠. 선생님, 저 현준입니다. 네,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증상들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조만간 모시고 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현주는 수첩을 펼쳐 또 기록을 시작했어요. 날짜별로 영숙의 증상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하루 중 언제가 가장 심한지. 그때 영숙이 방에서 나왔어요. 아까와는 달리 멀쩡한 표정이었죠. 현준아, 차 한잔 할래?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영숙은 주방으로 향했어요. 현주는 수첩을 재빨리 숨기고 따라갔죠. 제가 타드릴게요, 어머님. 영숙은 현준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정말 든든해. 우리 사위가 이렇게 살뜰하니. 현준이 차를 타는 동안 영숙은 식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가가 촉촉해졌죠. 현준아, 혹시 내가 이상한 거 맞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현준이 돌아봤어요. 영숙의 눈엔 두려움이 어려 있었죠.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 아까도 내 방을 못 찾았잖아. 이거 나이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 현주는 차를 들고 영숙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어머님, 한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면. 영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지수한테는 말하지 마. 괜히 걱정만 시킬 거야. 그 순간 현주는 영숙의 눈에서 간절함을 봤어요.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어머니의 마음을요.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저희끼리만 아는 걸로 하죠. 영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현준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정말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하지만 둘 다 몰랐어요. 이게 얼마나 긴 싸움의 시작인지를요. 그리고 지수가 이 모든 걸 오해하게 될 거라는 것도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늦은 밤이었어요. 지수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죠. 현준이 영숙의 방 앞에 서서 문에 귀를 대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아내 소리를 엿듣는 것처럼 보였죠. 현준 씨? 지수의 목소리에 현준이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순간 당황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금세 평온한 얼굴로 바뀌었죠. 아, 지수야. 깨웠어? 지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뭐하고 있었어요? 엄마 방 앞에서. 현준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어머님이 기침 소리가 들려서 괜찮으신지 확인하려고 했어. 하지만 지수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어요. 집안은 고요했고 어머니 방에서도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았죠. 현준의 설명이 왠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기침 소리는 안 들리는데. 현준이 어색하게 웃으며 지수의 어깨를 감쌌어요. 내가 예민했나 봐. 늦었으니까 얼른 들어가서 자자. 지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방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작은 의구심이 생겼죠. 현준의 행동이 뭔가 부자연스러웠거든요. 다음 날 저녁 지수는 일찍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죠. 어머님, 오늘은 좀 어떠세요? 현준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평소와는 달리 뭔가 진지한 톤이었죠. 오늘은 좀 나은 것 같아. 내가 챙겨주는 덕분인가 봐. 영숙의 대답에 지수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엄마가 뭘 챙겨받고 있다는 걸까요? 조용히 다가가 거실을 살짝 들여다봤죠. 현주는 영숙의 손목을 잡고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맥박을 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걸 체크하는 것 같기도 했죠. 영숙은 현준을 믿는 듯한 표정으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맥박은 정상이네요. 다행이에요. 현준이 안도하며 영숙의 손을 놓았어요. 그때 지수가 거실로 들어섰죠. 왔어요? 영숙이 반갑게 딸을 맞았어요. 현준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며 웃었죠. 일찍 왔네? 저녁 준비할게. 지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어요.
방금 뭐 하고 있었어요? 영숙이 먼저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현준이가 요즘 내 건강 상태를 자주 체크해줘서 고마울 따름이지. 하지만 지수의 눈엔 뭔가 숨기는 듯한 기색이 보였어요. 현주는 주방으로 가며 말했죠. 어머님이 요즘 피곤해 하셔서 가끔 체크해드리는 거야.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그날 밤 지수는 침대에 누워있는 현준에게 물었어요. 현준 씨, 엄마한테 무슨 일 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은데. 현준이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별일 없어. 그냥 나이 드시니까 건강 체크 좀 해드리는 거야. 지수는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단순히 건강 체크치고는 두 사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엄마가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현준이 지수를 안으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잘 돌봐드릴게. 너는 회사 일에만 집중해.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지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왜 자신은 제외시키는 걸까요? 친딸인 자신보다 남편이 엄마의 상태를 더 잘 안다는 게 이상했어요. 며칠 후 아침 지수는 출근 준비를 하다가 현준의 가방에서 수첩이 떨어진 걸 봤어요. 주워주려다가 펼쳐진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죠. 거기엔 날짜별로 영숙의 상태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5월 3일 아침 기상시 방향 감각 상실 5분간 지속. 5월 4일 점심 식사 중 수저 사용법 헷갈림. 5월 5일 밤 11시경 화장실 위치 혼동. 지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가 이렇게 심각한 상태였다니. 그런데 왜 자신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걸까요? 뭐 보고 있어? 갑자기 들린 현준의 목소리에 지수가 깜짝 놀랐어요. 현준은 무표정한 얼굴로 수첩을 가져갔죠. 이게 뭐예요? 왜 엄마 상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현준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고. 지수는 배신감을 느꼈어요. 친딸인 자신만 빼고 둘이서 비밀을 공유하고 있었다니요. 나는 딸이에요.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요. 그때 영숙이 방에서 나왔어요. 시끄러운 소리에 잠이 깬 모양이었죠.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지수가 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엄마, 왜 나한테는 숨겼어요? 엄마가 아픈 걸. 영숙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현준을 원망스럽게 쳐다봤죠.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현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영숙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지수야, 별거 아니야. 그냥 나이 들어서 좀 깜빡깜빡하는 것뿐이야. 하지만 지수는 수첩에서 본 내용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게 단순한 건망증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병원에 가봐요. 정확한 검사를 받아야 해요. 영숙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 난 괜찮다니까. 현준이가 잘 돌봐주고 있어. 그 말에 지수는 더욱 답답해졌어요. 왜 엄마는 자신보다 현준을 더 믿는 걸까요? 현준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는 사위가 어디 있겠어. 영숙의 말에 지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엄마는 정말로 현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죠. 하지만 지수의 마음엔 의심의 씨앗이 점점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지수는 현준의 행동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상한 점들을 하나둘 발견하기 시작했죠. 현준이 매일 밤 영숙의 방을 드나드는 것, 작은 약통을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 영숙과 단둘이 있을 때 나누는 의미심장한 대화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수는 결심했죠.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실히 알아내겠다고요. 그날은 유난히 습한 6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지수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현주는 서재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죠. 영숙은 자기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고 했어요. 평화로운 주말 오후처럼 보였죠. 그런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숙의 방에서 나는 소리였죠. 지수가 벌떡 일어나 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어요. 엄마, 엄마 괜찮아요? 방문을 열자 영숙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지수가 놀라서 어머니를 부축하려 했어요. 어머니, 현준도 뛰어와서 영숙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그의 손놀림은 능숙했죠. 맥박을 확인하고 동공을 살피고 의식 상태를 체크했어요. 마치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침착했죠. 119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수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현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잠깐만요. 일단 상태를 봐야 해요. 현주는 영숙을 조심스럽게 침대로 옮겼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약통을 꺼냈죠. 지수는 그 약통을 보며 눈을 크게 떴어요. 그게 뭐예요? 왜 약을 가지고 다녀요? 현준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어요. 어머님이 가끔 이러실 때를 대비해서 의사가 처방해준 응급약이에요. 하지만 지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언제 병원에 갔다는 거죠? 왜 자신은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요? 영숙이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지수야, 엄마 괜찮아. 그냥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야. 하지만 영숙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죠. 병원에 가야 해요. 지금 당장. 지수가 고집을 부렸지만 영숙은 완강히 거부했어요. 싫어. 병원은 안 가. 현준이가 있으니까 괜찮아. 그 순간 지수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확신했어요. 엄마가 쓰러졌는데도 병원에 가지 않겠다니. 그리고 현주는 왜 이렇게 침착한 거죠? 마치 예상했던 일인 것처럼.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지수가 몰래 119에 신고했던 거예요. 현준의 표정이 굳어졌죠. 신고했어요? 지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엄마가 쓰러졌는데 병원에 안 간다는 게 말이 돼요? 구급대원들이 들어와 영숙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죠. 영숙은 끝까지 거부했지만 결국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의사가 나왔어요. 지수와 현주는 긴장한 표정으로 의사의 말을 기다렸죠. 일단 큰 이상은 없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일시적 실신으로 보입니다. 지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의사의 다음 말이 그녀를 놀라게 했죠. 그런데 환자분이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있으신가요? 혈액 검사 결과 특정 약물 성분이 검출됐는데 현준이 먼저 대답했어요.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인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들이에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렇군요. 약물 상호작용 때문에 어지러움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담당 의사와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지수는 현준을 쳐다봤어요. 도대체 무슨 약을 먹이고 있는 걸까요? 왜 자신에게는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거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영숙은 뒷좌석에서 지친 듯 눈을 감고 있었고 현주는 운전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집에 도착한 후 영숙이 방에서 쉬는 동안 지수는 현준과 마주 앉았어요. 이제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무슨 약을 먹이고 있는 거고요? 현준이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이 정말로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직 확실한 진단이 나온 게 아니라서. 지수가 화를 냈어요. 그래서 뭐가 의심된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둘이서만 비밀로 하는 거죠? 현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초기 치매 증상일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검사받기를 거부하셔서 지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치매라니.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현준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였죠. 그래서 몰래 약을 먹이고 있었던 거예요? 현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몰래가 아니에요. 어머님도 동의하셨어요. 단지 당신한테 알리고 싶지 않으셨을 뿐. 그날 밤 지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엄마가 치매일 수도 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현준의 행동이 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그렇게 비밀스럽게 행동하는 걸까요? 정말로 엄마를 위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요? 지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가정용 CCTV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더 이상 현준의 말만 믿을 수는 없었어요.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죠. 초소형 CCTV, 무선 카메라, 야간 촬영 가능. 검색 결과를 보며 지수는 마음을 굳혔어요. 내일 당장 CCTV를 구입해서 설치하기로요. 거실과 복도, 그리고 엄마 방 앞에. 현준이 엄마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하는지 직접 확인하겠다고 다짐했죠.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남편을 감시한다는 게 옳은 일인지. 하지만 엄마의 안전이 더 중요했어요. 만약 현준이 정말로 좋은 의도로 돌봐주는 거라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다른 목적이 있다면 지수는 온라인으로 CCTV를 주문했어요. 이틀 후 배송 예정이었죠. 그 이틀이 너무나 길게 느껴질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일부러 늦게 일어났어요. 현준이 어머니 방에 들어가는 걸 지켜보기 위해서였죠. 역시나 현준은 이른 아침부터 영숙의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문틈으로 들리는 소리를 들으려 했지만 잘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를 하고 있었죠. 약을 먹이는 건지 아니면 다른 뭔가를 하는 건지. 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틀만 참자. 이틀 후면 모든 진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CCTV를 설치한 지 사흘이 지난 날이었어요. 지수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죠.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낮에는 별다른 일이 없었어요. 현주는 평소처럼 재택근무를 하고 영숙은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낮잠을 자는 일상적인 모습뿐이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지수가 야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밤 9시쯤 스마트폰으로 CCTV를 확인하던 중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죠. 현준이 서재에서 뭔가를 꺼내 들고 영숙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지수는 화면을 확대해서 봤어요. 현준의 손에는 작은 상자와 수첩이 들려 있었죠. 도대체 저게 뭘까요? 지수는 서둘러 일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넘었어요. 거실은 어두웠고 현준은 이미 방에 들어간 듯 했죠. 지수는 조용히 현준의 서재로 들어갔어요. 혹시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죠. 서재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건 두꺼운 노트였죠.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영숙님 관찰일지라는 제목 아래 날짜별로 상세한 기록이 이어졌죠. 6월 15일 오전 7시 기상 혈압 1만 3085, 맥박 72회. 아침 식사량 평소의 60%. 인지 기능 테스트 결과 전일 대비 소폭 하락. 6월 16일 수면 중 3회 각성. 물 찾는 행동 반복. 아침에 딸 이름 잠시 헷갈림. 약물 복용 후 증상 개선. 6월 17일 오후 3시경 방향 감각 상실 10분간. 거실을 화장실로 착각. 저녁 약물 용량 조절 필요. 지수는 노트를 읽으며 손이 떨렸어요. 이건 마치 실험 기록 같았죠. 엄마를 실험 대상으로 관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특히 약물 용량 조절이라는 부분이 너무 무서웠죠. 노트를 더 넘기다가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어요. 약물 이름과 용량이 적힌 페이지였죠. 전문 용어로 가득해서 정확히 무슨 약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여러 종류의 약을 조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건 분명했어요. 그때 발소리가 들렸어요. 지수는 황급히 노트를 제자리에 놓고 서재를 나왔죠. 복도에서 현준과 마주쳤어요. 지수야, 언제 왔어? 현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지수의 눈엔 그 평온함이 오히려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방금 왔어요. 야근하고. 지수는 애써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방금 본 노트의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어머님은 주무세요? 현준이 물었어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방에 불이 꺼져 있던데. 현준이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이네. 오늘은 컨디션이 좋으셔서 일찍 주무시더라고. 둘은 어색하게 헤어져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지수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죠. 현준이 정말로 엄마를 실험하고 있는 걸까요? 그 약들은 대체 뭘까요? 새벽 2시 지수는 스마트폰으로 CCTV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죠. 현준이 영숙의 방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손에는 작은 쟁반이 들려 있었고 그 위엔 빈 컵과 약봉지가 놓여 있었죠. 지수는 영상을 저장했어요. 이게 바로 증거였죠. 한밤중에 몰래 엄마 방에 들어가서 약을 먹이고 나오는 현준의 모습. 도대체 무슨 약을 먹인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일부러 늦잠을 잤어요. 현준이 출근하기를 기다렸죠. 현준이 나간 후 지수는 곧바로 서재로 향했어요. 어제 봤던 노트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노트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책상 위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현준이 치운 게 분명했어요. 혹시 자신이 본 걸 눈치챈 걸까요? 지수는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긴 서랍 하나를 발견했죠. 열쇠로 잠가놓은 서랍. 평소엔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 수상했어요. 지수야, 뭐 찾니? 갑작스러운 영숙의 목소리에 지수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문 앞에 서 계셨죠. 아, 엄마. 그냥 펜 찾으려고. 영숙이 딸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요즘 현준이랑 사이가 안 좋니? 분위기가 이상하더라. 지수는 어머니께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죠. 엄마가 현준을 그렇게 신뢰하고 계시는데. 아니에요, 엄마. 그냥 일이 좀 바빠서 예민했나 봐요. 영숙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현준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이렇게 잘 챙겨주는 사위가 어디 있겠니? 너무 의심하지 마. 그 말에 지수는 더욱 답답해졌어요. 엄마는 정말로 현준이 하는 일을 다 알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 현준에게 속고 있는 걸까요? 그날 오후 지수는 친구 민지를 만났어요. 민지는 간호사였기 때문에 의학적인 조언을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민지야, 혹시 이런 약들 알아? 지수가 몰래 찍어둔 약 이름들을 보여줬어요. 민지의 표정이 심각해졌죠. 이거 다 치매 관련 약들이네. 그것도 꽤 강한 약들이야. 누가 이런 걸 먹고 있어? 지수가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우리 엄마. 민지가 놀라며 물었죠. 어머니가 치매야? 그런데 왜 이렇게 여러 종류를 먹어? 보통은 한두 가지만 처방하는데. 지수는 현준이 엄마에게 여러 약을 먹이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놨어요. 민지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죠. 지수야, 이건 좀 이상해. 의사 처방 없이 이렇게 약을 조합해서 먹이면 위험할 수 있어. 특히 노인분들은 더 조심해야 하는데. 지수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어요. 현준이 정말로 엄마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걸까요?
더 늦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수는 결심했어요. 오늘 밤 CCTV에 뭐가 찍히든 간에 내일은 반드시 현준과 대면하겠다고.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밤 CCTV에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찍혔어요. 그날 밤 지수는 잠든 척하며 CCTV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새벽 1시가 넘자 예상대로 현준이 방에서 나왔죠. 그런데 이번엔 평소와 달랐어요. 현준은 영숙의 방으로 가지 않고 거실로 향했거든요. CCTV 화면 속 현준은 거실 탁자에 무언가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여러 개의 약통과 주사기, 그리고 서류들이었죠. 지수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어요. 현준이 약을 조합하는 모습이 마치 무언가를 조제하는 것 같았죠. 그때였어요. 영숙이 방에서 나왔거든요. 지수는 깜짝 놀랐죠. 엄마가 왜 이 시간에 일어나신 걸까요? 현준아, 또 준비하고 있니? 영숙의 목소리는 피곤하면서도 고마워하는 듯 했어요. 현준이 고개를 들어 영숙을 바라봤죠. 네, 어머님. 내일 분 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주무시지 왜 나오셨어요? 영숙이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어요. 잠이 안 와서. 요즘은 자다가도 자꾸 깨네. 현준이 걱정스럽게 영숙 옆에 앉았어요. 또 두통이 있으세요? 아니면 어지러우신가요? 영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냥 불안해서 그런가 봐. 내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것 같아서. 지수는 CCTV 화면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가 저렇게 불안해하고 계셨다니. 그런데 다음에 들린 대화가 지수를 더욱 놀라게 했죠. 어머님, 제가 드리는 약 잘 드시고 계시죠? 빼먹으시면 안 돼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주는 대로 다 먹고 있어. 근데 현준아, 이 약들이 정말 도움이 될까? 현준이 영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반드시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어머님 상태에 맞춰서 최선의 조합을 찾고 있으니까 믿고 기다려주세요. 그 순간 지수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현준의 말투가 마치 의사처럼 들렸거든요. 최선의 조합이라니. 정말로 실험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영숙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현준아.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지수한테는 아직도 말 못하고 있어서 더 미안하고. 현준이 영숙을 위로했어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지수가 알면 너무 걱정할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상태가 안정되면 그때 말씀드리죠. 지수는 혼란스러웠어요. 엄마와 현준이 나누는 대화가 뭔가 이상했지만 동시에 진심 어린 것 같기도 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일부러 출근을 늦췄어요. 현준이 나간 후 엄마와 단둘이 대화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지수가 영숙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영숙은 딸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뭔가 눈치챈 듯 했죠. 무슨 일이니? 회사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지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엄마, 현준 씨한테 무슨 약을 받아먹고 있어요? 정확히 뭐예요? 영숙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한숨을 깊게 쉬었죠. 내가 결국 알아챘구나. 지수가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제발 솔직하게 말해줘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숨기는 거예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수야, 엄마가 아픈 것 같아. 지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디가 아픈데요? 병원은 가봤어요? 영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기억이 자꾸 사라져. 방금 뭘 했는지도 잊어버리고 너희 아빠 얼굴도 가끔 생각이 안 나고. 지수는 엄마를 꼭 안았어요. 엄마가 이렇게 무서워하고 계셨다니. 그래서 현준이가 도와주고 있는 거야.
병원에 가자고 해도 내가 안 간다고 했어. 아직 초기라서 약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 지수가 물었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요? 영숙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내가 얼마나 바쁜데. 회사 일도 힘든데 엄마 걱정까지 시키고 싶지 않았어. 현준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매일 밤 내 상태 확인하고 약도 시간 맞춰 챙겨주고. 지수는 그제야 현준의 행동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죠. 그래도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숙이 작은 상자를 꺼내 보여줬어요. 안에는 일기장이 들어 있었죠. 이거 읽어봐. 엄마가 아직 기억이 남아있을 때 쓴 거야.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어요. 어머니의 또박또박한 글씨가 보였죠. 오늘 병원에 다녀왔다. 의사 선생님이 초기 알츠하이머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 확정은 아니라고. 현준이가 함께 가줘서 든든했다. 의사 선생님도 현준이가 요양보호사 출신이라니까 안심하는 눈치였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현준이가 약을 구해줬다. 아직 건강보험이 안 되는 신약이라 비싸지만 효과가 좋다고 한다. 지수한테는 비밀로 하기로 했다. 우리 딸이 엄마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못 본다. 또 다른 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오늘도 현준이가 밤에 와서 상태를 확인했다. 혈압도 재고 간단한 기억력 테스트도 했다. 이렇게 사위가 챙겨주니 병원에 입원한 것보다 나은 것 같다. 무엇보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좋다. 지수는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는데 자신은 전혀 몰랐다니. 현준이가 매일 밤 내가 잔 다음에 와서 약 먹여주고 상태 확인하고 정말 친아들보다 더 잘해줘. 그래서 내가 더 미안하고 고마워. 영숙이 또 다른 종이를 꺼냈어요. 거기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사위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현준아, 고마워. 지수는 그제야 모든 걸 이해했어요. 현주는 엄마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돕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자신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엄마 미안해요. 내가 너무 몰랐어요. 영숙이 딸을 안으며 말했어요. 미안해할 건 엄마야. 너한테 숨겨서. 하지만 내가 행복한 모습만 보고 싶었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준이 들어왔죠. 지수와 눈이 마주친 현준은 뭔가 눈치챈 듯 했어요. 지수는 일어나 현준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지수는 현준에게 다가가다가 멈춰 섰어요. 현준의 손에 들린 봉투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병원 로고가 찍힌 봉투였죠. 현준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지수야, 이제 알게 된 거니?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현준이 봉투를 내려놓고 지수의 어깨를 잡았죠. 미안해. 너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어머님이 너무 완강하셔서. 그때 영숙이 거실로 나왔어요. 현준아, 이제 다 말해도 될 것 같아. 우리 지수도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으니.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둘러앉았어요. 현준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죠. 병원 진단서와 검사 결과지들이었어요. 사실 어머님은 석 달 전부터 기억력 저하 증상을 보이셨어요.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인 줄 알았는데 현준이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초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셨어요. 다행히 아주 초기라서 약물 치료로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했죠. 지수가 서류를 보며 물었어요. 그런데 왜 병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현준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병원을 너무 무서워하셔서요. 그리고 아직 초기라 일상생활은 가능하시니까 제가 집에서 케어해드리기로 했어요. 영숙이 끼어들었어요. 병원에 입원하면 너희한테 부담만 될 것 같아서.
현준이가 전문 지식도 있고 하니까 믿고 맡긴 거야. 지수는 그동안 찍어둔 CCTV 영상을 떠올렸어요. 현준이 새벽마다 엄마를 돌본 이유가 이제야 이해됐죠. 그 약들은 현준이 약 봉투를 꺼내 보여줬어요. 의사 처방을 받은 치매 진행 억제제예요. 일반 약국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약이라 제가 직접 병원에서 받아왔죠. 그리고 어머님 상태에 따라 용량을 조절해야 해서 매일 체크했고요. 지수가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현준 씨가 엄마한테 이상한 짓을 하는 줄 알고 현준이 지수의 손을 잡았어요. 당연히 의심할 만했어. 내가 너무 숨겼으니까. 미안해. 영숙이 말했어요. 지수야, 현준이를 원망하지 마. 내가 절대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 내가 회사 일로 힘든데 엄마 걱정까지 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 그때 현준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CCTV 관리 프로그램이 떴죠. 지수가 깜짝 놀랐어요. 설마 알고 있었어요? 현준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가 CCTV 설치한 거 알고 있었지. 사실 일부러 모른 척했어. 내가 직접 확인해야 믿을 것 같아서. 현준이 어제 새벽 영상을 재생했어요. 자신이 카메라를 바라보며 뭔가 말하는 장면이었죠. 이걸 일부러. 영상 속 현준이 카메라를 향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지수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미 모든 걸 알았겠지. 미안해. 이렇게라도 해야 내가 진실을 알 것 같았어. 지수는 놀란 눈으로 영상을 봤어요. 현준이 계속 말했죠. 어머님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 다행히 신약 덕분에 진행이 많이 늦춰지고 있지만 완치는 어려워. 내가 매일 밤 오는 건 약 복용과 상태 체크를 위해서였어. 영상 속 현준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어요. 내가 왜 의심했는지 알아. 내가 너무 비밀스럽게 행동했으니까. 하지만 이건 어머님의 간곡한 부탁이었어.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끝까지 당당한 엄마로 남고 싶다고 하셨거든. 지수는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현준이 영상을 멈추고 말했죠. 사실 어머님 상태가 최근 좀 나아지셨어요. 약이 잘 듣고 있는 것 같아. 물론 완치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은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야. 영숙이 덧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너한테 말해도 될 것 같았어. 더 이상 숨기는 것도 서로에게 상처만 될 것 같고. 지수가 현준을 바라봤어요. 그동안 오해했던 게 너무 미안했죠. 현준 씨,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심하게 의심했어요. CCTV까지 설치하고. 현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당연한 거야. 나라도 그랬을 거야. 사랑하는 가족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 지수는 노트에 대해서도 물었어요. 그 상세한 기록들은. 현준이 노트를 가져와 보여줬어요. 요양보호사 시절부터 습관이 된 거야. 환자 상태를 정확히 기록해야 적절한 케어가 가능하거든. 어머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언제 증상이 나타나는지,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파악해야 약 조절이 가능해. 영숙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사위가 이렇게 전문가라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병원에 입원한 것보다 훨씬 나아. 지수는 이제 모든 게 이해됐어요. 현준의 새벽 방문, 약물 투여, 상세한 기록. 모든 게 엄마를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왜 항상 새벽에? 현준이 설명했어요. 치매 환자들은 밤에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새벽에 혼란스러워하거나 불안해하시거든. 그래서 그 시간에 체크하고 필요하면 안정제를 드리는 거야. 지수는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현준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엄마를 돌봤는지도요. 정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현준이 지수를 안으며 말했어요. 감사할 거 없어. 가족이잖아.
그리고 이제부터는 함께 하자. 너도 알았으니 더 이상 숨길 필요 없고. 영숙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이제 우리 셋이 함께 이겨내는 거야.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라면 못 이길 게 없어. 그날 밤 지수는 CCTV를 모두 제거했어요. 더 이상 필요 없었으니까요. 대신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죠. 치매라는 병은 쉽지 않겠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한다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숨김없이 진실을 공유하게 된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었죠. 지수는 현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이제부터는 절대 의심하지 않겠다고, 함께 엄마를 지켜나가겠다고. 일주일이 지난 주말 오후였어요. 지수는 다락방에서 오래된 상자들을 정리하고 있었죠. 엄마와 함께 보낼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니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찾아보기로 한 거예요. 먼지 쌓인 상자를 열자 빛바랜 사진첩이 나왔어요. 표지에는 지수의 성장 앨범이라고 적혀 있었죠. 지수는 조심스럽게 앨범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갓난아기 시절 사진이 있었어요. 영숙이 아기 지수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 옆에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도 보였어요. 행복했던 한 가족의 모습에 지수는 코끝이 찡해졌죠. 여기서 뭐하니? 현준이 다락방으로 올라왔어요. 지수는 사진첩을 보여주며 말했죠. 옛날 사진 정리하고 있어요. 엄마한테 보여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 현준이 지수 옆에 앉아 함께 사진을 봤어요. 유치원 졸업식, 초등학교 입학식, 가족여행.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추억이 하나둘 되살아났죠. 이 사진 좀 봐요. 지수가 한 장의 사진을 가리켰어요. 벚꽃이 만개한 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어린 지수가 영숙의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었어요. 이거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매년 봄마다 여기 갔었거든요. 현준이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어머님이 정말 젊으셨네. 그리고 행복해 보이세요. 지수는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현준 씨, 우리 이 사진들로 뭔가 해볼까요? 엄마 기억을 되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현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좋은 생각이야. 회상요법이라고 해서 실제로 치매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거든. 두 사람은 사진첩을 들고 거실로 내려왔어요. 영숙은 소파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죠. 요즘은 손을 움직이는 게 기억력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시작한 거예요. 엄마, 우리가 보물을 찾았어요. 지수가 신나게 말하며 사진첩을 보여줬어요. 영숙의 얼굴에 호기심이 어렸죠. 어머, 이게 뭐니? 오래된 앨범이네. 세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사진을 보기 시작했어요. 영숙은 사진을 보며 조금씩 미소를 지었죠. 아, 이거 지수 돌잔치 사진이구나. 이때 얼마나 정신없었는지. 지수는 엄마가 기억하는 것에 안도했어요. 현준도 옆에서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했죠. 지수가 돌잡이에서 뭘 잡았어요? 영숙이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어요. 연필이랑 돈을 한꺼번에 잡았어. 욕심쟁이라고 다들 웃었지. 페이지를 넘길수록 영숙의 기억이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았어요. 특히 벚꽃 공원 사진을 보았을 때는 눈시울이 붉어졌죠. 이 공원, 우리 자주 갔었지? 지수야, 내가 벚꽃잎을 주워서 꽃다발 만들어줬던 거 기억나니? 지수도 그 기억이 떠올라 눈물이 났어요. 기억나요. 엄마가 그때 우리 지수가 만든 꽃다발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했잖아요. 영숙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자기 방으로 갔어요. 잠시 후 작은 상자를 들고 돌아왔죠. 이것 봐. 내가 그때 받은 벚꽃잎을 말려서 보관했어. 상자 안에는 정말로 오래된 벚꽃잎들이 들어 있었어요. 비록 색은 바랬지만
엄마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현준이 제안했어요. 날씨도 좋은데 오늘 그 공원에 가보는 게 어때요? 지금은 벚꽃 시기는 아니지만 영숙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갈 수 있을까? 지수가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당연하죠. 지금 바로 가요. 30분 후 세 사람은 추억의 공원에 도착했어요. 벚꽃은 없었지만 초록빛 나뭇잎들이 싱그러웠죠. 영숙은 공원을 둘러보며 감격스러워했어요. 여기야. 정말 여기가 맞아. 저 벤치에서 도시락도 먹고 영숙이 한 그루의 나무 앞에서 멈췄어요. 이 나무 아래서 사진 찍었었지. 지수야, 기억나니?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꺼내 말했죠. 엄마, 똑같은 자리에서 다시 찍어요. 현준이 사진을 찍어줬어요. 영숙과 지수가 나무 아래서 환하게 웃었죠. 시간은 흘렀지만 모녀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벤치에 앉아 쉬던 중 영숙이 갑자기 지수의 이름을 불렀어요. 지수야. 네, 엄마. 영숙의 눈빛이 맑아졌어요. 마치 안개가 걷힌 것처럼 또렷했죠. 우리 지수 많이 컸네. 언제 이렇게 어른이 됐니? 그 순간 지수는 알 수 있었어요. 엄마가 완전히 자신을 알아보고 있다는 걸요. 비록 잠시일지라도 이 순간만큼은 예전의 엄마였어요. 엄마도 예뻐요. 오늘 특히 더 예뻐 보여요. 영숙이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미안해, 지수야. 엄마가 자꾸 깜빡깜빡해서 힘들게 해서. 지수가 엄마를 꼭 안았어요. 미안하지 마세요. 엄마는 그냥 엄마인 걸로 충분해요. 현준도 곁에서 지켜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런 순간들이 있기에 힘든 시간도 견딜 수 있는 거겠죠.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세 사람은 공원을 나섰어요. 영숙이 두 사람의 팔짱을 끼며 말했죠. 오늘 정말 행복해. 우리 자주 오자. 지수와 현주는 동시에 대답했어요. 네, 자주 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은 차 안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오랜만에 듣는 엄마의 노랫소리에 지수는 가슴이 따뜻해졌죠. 그날 밤 지수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엄마가 나를 완전히 알아봤다. 비록 내일은 또 잊을지도 모르지만 오늘의 이 순간은 영원히 기억하고 싶다. 그리고 현준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혼자였다면 이런 행복한 순간을 만들 수 없었을 것이다. 영숙의 방에서는 잔잔한 숨소리가 들렸어요. 오늘은 현준이 새벽에 확인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죠. 평화로운 하루의 끝이었어요. 기억은 사라질 수 있어도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는 걸 세 사람 모두 느꼈던 하루였어요. 석 달이 더 흘렀어요. 어느새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죠. 영숙의 상태는 안정적이었어요. 현준의 세심한 관리 덕분에 치매 진행이 많이 늦춰지고 있었거든요. 물론 좋은 날과 힘든 날이 반복됐지만 세 사람은 이제 함께 이겨내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영숙의 70번째 생일이었거든요. 지수와 현주는 깜짝 파티를 준비했죠. 영숙이 좋아하는 미역국과 생신상을 차렸어요. 어머님, 생일 축하드려요. 현준이 꽃다발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어요. 영숙은 꽃을 받아들고 감격스러워했죠. 고마워, 현준아. 너희 때문에 이렇게 좋은 날을 맞을 수 있어서. 지수가 촛불이 꽂힌 케이크를 가져왔어요. 엄마, 소원 빌어요. 뭐든지 다 이뤄드릴게요. 영숙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촛불을 불었죠. 지수와 현준이 박수를 치며 축하했어요. 무슨 소원 빌었어요? 현준이 물었어요. 영숙이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우리 가족이 계속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거. 그리고 내가 많이 아파도 너희들한테 너무 큰 짐이 되지 않기를. 지수가 엄마를 꼭 안았어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엄마는 우리한테 짐이 아니라 소중한 가족이에요. 현준도 덧붙였어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요. 이제 저희가 보답할 차례죠. 생일상을 받으며 세 사람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숙은 오늘따라 기억이 또렷했어요. 지수의 어릴 적 이야기, 돌아가신 남편의 추억, 가족의 소중함. 평범하지만 따뜻한 대화가 이어졌죠. 참, 우리 사진 한 장 찍자. 지수가 제안했어요. 세 사람은 생일상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죠. 영숙의 얼굴엔 행복이 가득했어요. 그날 저녁 영숙은 두 사람을 거실로 불렀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표정이었죠. 지수야, 현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두 사람은 긴장한 표정으로 영숙 앞에 앉았어요. 영숙은 서랍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죠. 이거 엄마가 아직 정신이 또렷할 때 써둔 거야. 혹시 나중에 내가 너희를 못 알아볼 때가 와도 내 마음만은 전하고 싶어서.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영숙이 편지를 펼치며 읽기 시작했죠. 사랑하는 내 딸 지수에게. 엄마가 아픈 걸 알게 됐을 때 제일 걱정됐던 건 내가 상처받을까 봐였어. 하지만 현준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이렇게 좋은 사위를 만나게 해준 내가 자랑스러워.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계속 읽어 내려갔죠. 그리고 현준아, 고마워. 내 딸을 이렇게 사랑해줘서, 그리고 나까지 친어머니처럼 돌봐줘서 아들을 둔 기분이야. 현준도 코끝이 찡해졌어요. 영숙이 편지를 내려놓고 두 사람을 바라봤죠. 내가 언젠가 너희를 못 알아봐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너희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사랑은 기억보다 강하니까.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따뜻한 눈물이었죠.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어요. 엄마, 저희도 약속드릴게요. 엄마가 저희를 잊으셔도 저희는 절대 엄마를 잊지 않을게요. 지수가 다짐하며 말했어요. 현준도 고개를 끄덕였죠. 어머님이 저희에게 주신 사랑을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편안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어요. 영숙이 두 사람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 순간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작은 눈송이들이 창문에 닿았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죠. 마치 소중한 순간들처럼 잠깐 머물다가 추억이 되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주말, 세 사람은 다시 그 벚꽃 공원에 갔어요. 지금은 겨울이라 나무들이 앙상했지만 여전히 추억이 깃든 소중한 장소였죠. 내년 봄에도 또 오자. 영숙이 벤치에 앉으며 말했어요. 지수와 현준이 양쪽에서 엄마를 감쌌죠. 네, 매년 와요. 벚꽃이 필 때마다. 지수가 약속했어요. 현준도 덧붙였죠. 사진도 많이 찍고 도시락도 싸와서 피크닉도 하고요. 영숙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는 불안함보다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비록 앞으로 힘든 시간이 올 수도 있겠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죠. 해질 무렵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현준이 운전을 하고 영숙과 지수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죠. 영숙이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참 좋다. 이렇게 가족과 함께 있는 게. 지수가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죠. 그 손이 자신을 얼마나 많이 어루만져줬는지. 이제는 자신이 그 손을 지켜야 할 차례였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TV를 보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현준아, 정말 고마워. 영숙이 갑자기 말했어요. 너 같은 사위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내 딸을 맡겨도 안심이야.
현준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나게 되어서. 지수도 끼어들었어요. 우리는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서로를 만나게 된 것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그날 밤 지수는 창가에 서서 별을 바라봤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마음이 이렇게 평온한 밤이었어요. 현준이 옆에 다가왔죠. 뭘 보고 있어? 지수가 현준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그냥 고마워서요. 현준 씨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현준이 지수를 안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고마워. 너와 어머님 덕분에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 두 사람은 조용히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함께라면 괜찮을 거예요. 영숙의 방에서는 평온한 숨소리가 들렸어요. 오늘도 현준이 새벽에 확인하러 갈 거지만 이제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죠. 기억은 흐려질 수 있어도 사랑은 영원하다는 걸.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걸. 세 사람은 그렇게 깨달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 함께였어요. 의심과 오해가 있었지만 그 모든 걸 뛰어넘는 사랑이 있었죠. 그리고 그 사랑이 있는 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이 가족이 보여준 이야기였어요. 사랑은 기억보다 강하니까요. 서로를 의심했던 가족, 그러나 결국 함께였다는 이 진실. 여러분도 혹시 너무 늦게 알게 된 가족의 마음이 있으신가요? 감동을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